AJR하고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하고 CJR은 미국의 대표적인 학술 논문지입니다. AJR, CJR. 우리나라 기자들 대부분은 논문 한 편도 안 읽어봤을 텐데 AJR이나 CJR의 논문, 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 랩도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발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보고하세요 이럴 뻔했죠.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시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미국한테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미국 언론의 표현 그대로 제가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범했을 때 이라크의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로 다 받아쓰기를 해서 미국의 침공 전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미국 언론 전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AJR이나 CJR에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저널리즘 리뷰죠. 예, 학계 논문지들에서 그때 도대체 몇 번을 받아 쓴 거냐라고 해서 숫자까지 다 세서 부시 나중에 밝혀졌어요. WMD가 있지 않았어. 이라크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 자체가 없었던 거야. 전쟁이 아니고 침공이죠. 그 침공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반미주의자가 아니고요. 미국 언론이 그냥 쓴 말이에요. 인베이전이라고. 계속 그렇게 썼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렇게 미국 침공이라고 썼는데 그 침공의 명분에 부시 부통령실이 말했던 게 쭉 있거든요. 그거를 왜 너희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받아만 썼어? 라고 할 때 랩도그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랩도그라는 단어가. 애완견이다. 너희들은 애완견이었다. 라고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국익과 완전히 관련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언론이 진실되게 보도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했다. 그때 랩도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정당 간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언론이 그때 미국 대통령의 말 전쟁의 상황에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말 받았었다고 랩독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학회지들은 예? 한국은 글쎄요. 저는 왜 이게 언짢게 들리고 불쾌하게 한국 언론한테 들리는지 랩독들이 진짜 랩독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완견들이 애완견 짓을 했으니까 기분이 좀 캥긴가 보구나. 내심 캥겼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 언론의 행태가 애완견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 알리바이를 조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알리바이를 조장하면서 뭐 점잖게 왜 그런 말을 뭐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언론학 용어였을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런 발언을 작심하고 했느냐. 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단어, 원색적인 단어 자체를 가지고 뭐 언론관까지 과거하는 게 지금 있었는데 지금 4개의 재판, 4번째 재판이 벌어지기까지 언론 지형이 상당히 뭐 개입 내지는 이제 여론을 이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검찰과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 예전에 한명숙 총리 그 재판 때 생각을 해보면 1차 재판 때 무죄가 났는데 그 후에 다시 기소가 돼가지고 2차 재판 때는 이 유죄를 받아서 이제 실형을 받고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제 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 지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애완견처럼이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의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됐어요. 저도 지금 그 발언에서 검찰과 애완견, 검찰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주말 내내 이게 보도가 너무 많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한 보도에서 이 언론을 볼 때 좀 이런 단어가 좀 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오히려 노리고 발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거원적 유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검찰이 쓱 자기가 수사한 내용 가지고 언론에 흘려요. 언론은 이걸 대서특필을 해서 뭔가 이자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또 아주 맹공을 해요. 맹공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덩어리가 확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때마다 항상 이런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 갖다 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재명과 딱 달라붙어 있는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 정치적인 활용에 누가 지금 복무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언론이 복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언론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저는 그랬을 때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말씀은 검찰이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었느냐? 따지고 보면 김성태와 안부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이화영 진술은 하나니까 이 두 개의 진술을 갖다가 계속 밀어붙여서 재판부는 다른 증거는 다 배제하고 이 두 가지 진술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술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술을 갖다가 번복하거나 아니면 압박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증거는 배제하는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국정원 보고서나 나노스 리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나노스라는 기업에서 쓴 건데 소위 이 계약금 500만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억 달러 지급까지 명백하게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건들이 있는데 이런 문건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소당한 자가 좀 옆에 계십니다만 기소당한 자가 자기가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국 박사 이야기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겨레 그 6면인가요? 종합 6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에 민주당 검찰 이어 법원 언론 압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언론을 압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과관계로 돼 있어요. 한겨레가. 예, 한겨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한겨레 판단의 인과관계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표를 연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안 되고 지방선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걸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연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연임하는 것인지 또는 이런 검찰이나 언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 당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 부각이 되는 것을 희석시키거나 뭔가 억압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딱 한쪽으로만 두고 있거든요. 김종국 박사님 말대로.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이렇게 둘 수 있는 상황인가?